고려 거란전쟁의 초반에 나왔던 목종은 무기력하고 방탕하게 치세를 보내다 강조의 정변으로 쫓겨난 안스판 왕으로만 유명한데, 사실 그는 한때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경제 파트에서도 비중 있게 나와 수능이나 모의고사 때 까먹으면 안 되는 군주였고, 의외로 한 일이 많은데도 저평가를 받은 비운의 군주입니다. 비극의 황제 목종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기 980년 고려 5대 임금 경종의 아들로 이름은 송, 자는 효신이었습니다. 왕의 유일한 적자로 뒤를 이을 태자였지만 경종이 승하할 때 고작 한두 살의 어린아이였고, 그랬기에 왕위는 삼촌인 계령군치에게 넘어가니 그가 6대 임금인 성종이었습니다. 성종은 성장해 가는 송을 계령군에 봉하는데 자신의 옛군호를 준 건 명실상부 후계로 삼는다는 뜻이었죠. 고려는 왕자가 너무 어릴 때 임금이 왕의 동생이나 똑똑한 친척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성종은 왕실의 종친이며 또한 경종의 처남이기도 했기에 후계자 자리가 넘어간 것입니다. 물론 성종에게 장성한 아들이 있었다면 얘기는 달랐겠지만 성종에겐 딸만 있었고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했던 것인데, 결국 성종이 승하한 뒤 왕송은 서기 997년 7대 임금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목종의 업적은 모두 섭정이던 어머니 천추태후의 업적이고, 정작 당사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이 방탕하고 무기력하게 살다 끝난 것처럼 묘사되고, 여러 책들도 대부분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고려사관영 기록을 조금만 뒤져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추태후가 한 일은 불교를 지원한 것뿐이고 실제 태후가 모든 국정을 주도했다는 근거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공인으로서의 처신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목종의 업적으로는 우선 개정전식과가 있습니다. 아버지 경종이 전식과를 시행해 토지제도를 나름 정비한 건 좋았지만 문제는 관리의 품기와 인품에 따라 취급했는데, 인품이란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자칫 퍼주기식으로 변할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목종 1년인 998년 인품을 빼고 오직 관직품계 높낮이로 토지를 지급하는 개정전식과로 토지제도를 다시 정비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제에도 관심을 가져 이때 등용된 이들이 최충, 조원, 강민첨 등이었죠. 목종 9년인 1006년에는 6품 이상의 문관들에게 유능한 사람들을 각각 한 명씩 추천하게 하는 등 인재 선발에 힘을 씁니다. 놀라운 점은 통주, 흥화진, 덕주 등 주요 군사유충지의 성곽을 정비했으며 태조 왕건의 유운대로 서경을 중시해 호경으로 개명하고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현종시대 터진 고려 거란전쟁을 생각하면 유충지, 흥화진, 덕주, 통주에 성을 쌓고 정비한 것을 정말 특기해줄 만합니다. 종합해보면 목종은 나름 내치에 심혈을 기울였고 상당한 치적이 있었지만 그놈의 가족관리가 문제였으니,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이 가족관리, 측근관리를 못해 몰락해버리는 경우가 흔하였으니 안타깝게도 목종이 이 경우에 해당돼 버립니다. 물론 고려 때는 연애와 재혼이 자유로운 편이었지만 왕실은 자칫 후계 문제 때문에 재혼과 연애가 엄격히 금기시되는 편이었고, 그랬기에 성종도 김치향을 두들겨 패 내쫓아버린 거지만 목종은 어머니의 불륜을 강하게 반대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모른 척했고 결국 큰 낭패를 봅니다. 권력을 잡은 김치향은 삼사사 겸 우부갸로 조정에서 설치며 세력을 키웁니다. 300칸 규모의 저택을 지어 왕처럼 사는 데다 천추태후와의 불륜으로 아들까지 태어나자 목종의 후계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 목종이 칼을 뽑아야 했지만 어쩔 줄 몰라 하며 좌절하더니 자기도 향락에 빠져버립니다. 그나마 후계라도 있었다면 다행인데 목종은 후사가 생기지 않았고 동성애인인 유행관 유충정에게 의지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별 능력도 없는 데다 하는 짓이 김치향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대신들을 턱짓과 눈짓으로 부르고 뇌물을 받아 축제를 하니 양심 있는 조정 대신들은 그저 환장할 노릇이었죠. 목종의 패착은 일가족과 측근관리 실패로 사실 어느 지도자들이나 겪던 문제였으나 목종은 그게 너무 심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단이 터지고 마는데, 김치향이 대놓고 왕씨의 나라를 노린다고 걱정하던 차에
목종 12년인 1009년 팔관의 때 김치항의 수작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그 충격에 본인도 병으로 쓰러지는데, 이때 김치항의 자객에게 암살 위협을 받은 대량원군이 편지로 도움을 청하자 목종은 그제서야 김치항 일파를 제거하려 하고 태조 왕건의 손자인 대량원군을 지키고자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믿을 신하들은 하나도 없었고 동성애인인 유행관조차 대량원군을 반대하자 재상 최충순과 최영을 불러 은밀히 상의를 합니다. 사태가 급해 직접 먹을 갈며 최충순에게 조서를 작성하라 명하고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의 군대를 부르지만 조정의 혼란을 지켜보며 회의를 느낀 강조는 혼란한 틈을 타 목종의 폐위를 결심하고 개경 가까이에 이르자 목종을 위협해 궁한의 역적들을 척결하는 동안 잠시 궐 밖에 나가 있으란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강조의 군사가 들이닥치자 이내 강조의 속셈을 알아챈 왕은 태우와 함께 통곡합니다. 결국 대량원군이 즉위하니 그가 8대 임금 현종이고 목종은 폐위된 뒤에도 태우에게 효성을 다하니 태우가 음식을 먹을 땐 직접 그릇을 받들고 태우가 말을 타고자 하면 직접 고삐를 잡으며 지금의 파주인 적성현에 이르는데 강조의 부하들이 주는 사약을 거부하다 결국 시해당하고 대충 매장된 시신은 나중에 화장돼버리니 그렇게 한줌제로 사라져버립니다. 강조는 시해된 목종에게 처음엔 민종이란 묘호를 바치지만 민은 불쌍하다 슬프다란 의미로 그냥 불쌍해서 왕 대접해준다는 의미와 함께 뭔가 성의가 없어 보이는 묘호로 이런 강조의 행각에 신하들과 백성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입니다. 결국 강조가 전사한 뒤 현종은 목종으로 묘호를 바꾸고 선양이란 시호를 바쳐서 목종은 비로소 목종이 됩니다. 목종은 인심을 아주 잃은 폭군이 아니었고 나름 상당한 치적이 있었으며 정마는 인간적인 군주였지만 최고 지도자의 필수적인 덕목은 냉정함이었고 사람을 제대로 쓰고 관리하지 못한 건 큰 실책이었으니 목종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임금은 없고 오직 임금다운 임금만이 존재한다는 걸 떠올리게 한 목종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